예,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장동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후변화와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저희 지금 SSK 사업단은 글로벌 환경변화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주로 이제 자연재해와 재해에 관련된 이러한 연구들을 했고요. 이제 지금 3단계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식량 자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기후변화와 식량 자원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세계의 어떤 밀 생산량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감자, 보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생산량 변동성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할 내용은 2단계의 최종적인 어떤 재해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재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제 21세기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환경재해가 굉장히 큰 서막이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대규모 이제 환경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남아 지역에서의 어떤 쓰나미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카트리나, 미국에서 루이지애나 쪽이나 이런 미시시피 하구에서 발생했던 카트리나에 대한 홍수 피해, 또 일본의 어떤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도호쿠 지방, 센다이 지방에서 생긴 원전, 쓰나미라든가 원전 사고, 그리고 2013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동해안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루사, 매미, 또 올해 차바 같은 그러한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사실은 재해가 다루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학적으로 다루는 분야도 있고요. 또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분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식에서 재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와 어떤 재난에 대한 안전지대가 과연 정말 존재하는가, 이러한 의견들도 굉장히 분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SK에서 다룬 게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자연재해를 좀 접근을 해보자.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료들은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다룬 내용들을 백그라운드로 해서요. 거기다가 이제 사회과학적인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어떤 위험에 관련된 평가라든가 아니면 적응,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후변화란 게 그럼 뭐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정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한반도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라든가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반적인 기상현상이라는 것은요, 자연 상태에서도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동성에다가 어떤 인위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하나의 큰 기후변화, 최근에 일어난 이상난동과 같은 온난화와 같은 이러한 기후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5년간의 어떤 기후변화, 특히 이제 기온의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러 자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어쨌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승률들을, 향후에 한번 보면, 나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난 100년간 한 0.5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 향후 한 2100년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다 그러면 거의 한 5도까지 상승할 거라는 그러한 추정치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들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난이나 재해들의 어떤 빈도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강도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어떤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강수량의 데이터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강수량 역시 어떤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가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온도, 지역별로 보면은, 대도시 지역들의 온도 상승률이 높은데요. 이건 물론 이제 도시화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할 때고요. 계절별로 본다 그러면 특히 이제 겨울 기온의 상승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있고요. 여름철에 어떤 열대야라든가 아니면, 이상 폭우, 우리가 게릴라성 폭우라고 그러는 이러한 어떤 집중호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반도가 전반적으로 아열대 기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많은 기상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온의 어떤 변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후변화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IPCC에서 제공해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보통 그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의 시나리오가 있고 또 최적의 어떤 우리가 방어를 하거나 어떤 적응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소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면 적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떤 대비를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이라든가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향후에 한 4도씨나 17%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단기간에 어떤 막대한 어떤 기상재해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진이나 강풍, 홍수에 대한 재해들이 많은데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그 강수에 의한 피해들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강수의 변동성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자연재해 역시 향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 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재해들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연구들을 진행해야 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지리학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에서는 어떤 지역 단위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같은 경우는 해안과 산지와 그 다음에 이제 평야 지역으로 세 개의 어떤 지역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어떤 재해가 취약한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산지 지역에서는 아마도 이제 가장 이제 빈번한 게 이제 산사태에 의한 거고요. 평야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홍수에 의한 범람에 대한 피해가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연안에서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침수나 침식에 대한 어떤 피해들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어떤 재앙에 대한 어떤 손실액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명에 대한 피해들이 컸었습니다. 물론 후진국형 형태의 어떤 재해 피해 현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명보다는 이제 재산상의 피해들이 어떤 경제적인 손실들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러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 재해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어떤 재난이 생기면은 이러한 재난에 대한 저감이라든가 또 재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어떤 위험 요소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보호와 완화와 이제 적응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보호는 어떤 그 공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어떤 재해에 대한 보호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할 거고요. 완화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인슈런스 같은 보험 같은 것들을 들거나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원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질 것 같고요. 적응은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대처라죠. 미리 대비를 한다는 그러한 측면이 강해서 어떤 지역 단위야 어떤 국가 단위의 어떤 사전적인 어떤 재해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필요하고 또 예보, 경보, 또 토지 이용 계획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재해라는 것은 이제 취약성과 가능성, 위험성이라는 표현들을 같이 혼용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약성이라는 것은 이제 재해가 이제 일어난 그 지역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이제 확률적으로 좀 평가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미리 일어날 것을 이제 예측한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위험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어떤 그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이나 재산상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이냐 미리 예측을 한다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발표를 했을 때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통계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의 분석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액이라든가 인명 피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그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이제 자연과학적인 테두리에서의 연구라 그런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 이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 분석이나 위험 평가 부분에서 사회과학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인문사회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포함을 시켜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인명 피해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지도라는 것을 만드는데 재해 지도라는 것을 이제 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재해 지도를 작성하는 단계들은 한 1단계부터 5단계의 지도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단계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표시하는 그러한 지도라 그런다 그러면요. 이러한 2단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재해 발생에 따른 어떤 메커니즘들을 포함하는 지도고요. 3단계는 이제 위험과 관련된 그런 확률값을 표현해 준 지도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4단계에서는 이제 리스크 맵이라 해서 이제 위험 지도, 인명과 어떤 재산 피해를 구체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관리 지도라 그러나요? 요런 단계라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로 이제 이 4단계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도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재해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한 4개 지역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극한 기후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풍에 의해서 침수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야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논산이라는 지역인데요. 금강과 그 만나는 논산천과 강경천이 합수하는 그 주변 지역의 어떤 홍수 범람 지역을 미리 예측을 하고 실제로 홍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지역이 침수가 되고 어떤 토지 피복 유형들이 주로 침수가 될지를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그 모형을 만듭니다. 주로 이제 토목공학 쪽에서 주로 쓰는 수리 수문 모형이라 그러는 그 핵라스라는 그 모형을 가지고서 주로 침수 지역 지도를 작성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러한 지도를 작성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향후 50년, 100년, 150년, 200년 각 빈도에 따른 어떤 침수 면적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침수 심이 얼마 정도가 침수될지를 이제 최대 평균값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의 어떤 토지 피복 유형을 파악을 하고요. 어떤 토지 피복 유형들이 주로 침수가 되는지 침수 면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토지 피복의 어떤 변화, 2100년까지의 어떤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미래의 어떤 침수 피해 지역을 이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 산사태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통계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충북 보은 지역을 저희가 사례로 한번 모델링을 해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들에 의해서요, 수학 통계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어떤 자료들을 생산을 하고 그 자료들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 지도를 만드는 그러한 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용된 자료들의 어떤 통계값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서 이 지역의 취약성 분포 지도를 작성을 하고요. 그 자료를 수학적 기반으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결과를 갖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어떤 위험 지도를 작성을 해서 실제 위험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지역에서 한 3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모델을 돌린 결과에 의하면 한 3명에는 안 되고 한 2.3명 정도의 피해를 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결과에서 향후에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물에 대한 거나 어떤 산림지에서의 어떤 위험도 이런 것들을 원 단위나 달러 단위로서 이제 환산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의 어떤 침식과 침수,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안면도 쪽에, 태안 쪽인데요. 이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 지역에다 말뚝을 박아 놓고 매년, 지금 한 거의 5년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매년 나가서 지금은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서 지금 침식 양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손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측량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항공 측량을 통해서 자료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침식률들을 산청을 해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침식의 어떤 모형들을 만들어주고 침식의 형태별로 어떻게 침식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연간 침식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해안 지역에서 특히 이제 이런 갯벌 지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침수가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침수 면적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서 이제 추정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해안선 후퇴라든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서 얼마나 어떤 토지 피복 유형들이 침수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 단위의 어떤 침식 지역지라 취약지라든가 침수 어떤 취약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갯벌의 어떤 고도 같은 것들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침수 지역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태풍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태풍들이 내습을 하는데 과거보다 이제 강도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도들이 났을 때, 기존에 보다 더 큰 피해가 날 거라는 예측이 되어서 이 해운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올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태풍의 어떤 조이라든가 파고, 기압, 침수 관측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요. 미래의 어떤 태풍의 파고들을 추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건물 분포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미래의 어떤 태풍 해예보를 산출을 하고요. 침수 피해 지역 같은 것들을 차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기상 상태에서 파고가 태풍이 온다 그러면 향후 20년 후에는 한 8.5m, 50년 후에는 똑같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9m, 100년 후에는 한 9.5m의 파고가 훨씬 더 큰 파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파고와 어떤 기압과의 어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침수 지역을 이제 차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매미나 매기 같은 그러한 태풍이 지금이 아닌 만약에 20년, 50년, 100년 후에 오면 파고들이 이렇게 더 높아질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해운대 지역의 침수 지역과 어떤 침수 면적과 침수되는 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이 침수가 될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저희 연구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어쨌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유형별로 자연재해의 어떤 발생이나 어떤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 지도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그러한 실정인 것 같아서 향후에 어떤 지역 단위나 어떤 유역별로 이러한 어떤 재해 지도를 작성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주로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라든가 사후 결과 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주대학교 김장수입니다. 방금 발표하신 장동훈 교수님 내용이 저희가 한 5년, 6년 정도 계속 지속해왔던 것인데, 지금 아까 발표하실 때 그 재지도 제작에서 5단계에서 저희가 4번째 단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이 전까지, 이 2단계까지의 진행이었고, 현재는 이제 마지막 5단계, 그렇다면 그 위험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자가, 정책 결정자가 할 것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네. 앞에서 보시면 그 전까지 홍수 같은 경우는 주로 홍수가 나는 대하천 유역 지역에서 홍수 흔적 지도라고 해서 홍수가 발생했었다는 그런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떤 홍수에서 발전하더라도 어디까지 이것들이 범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작년에 했던 모델과 올해 했던 모델의 어떤 기상 들어가는 인풋 자료의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모델을 돌리더라도 올해와 내년에 결과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즉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후변화에서 그 기상의 변동량을 우리가 현지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만들어 놓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르르 달려들어서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팽개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일이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가 주로 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재양생의 재발생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관광지나 혹은 어떤 자연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관리할 다른 공간들에 대해서는 일단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크게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떤 징조를 놓치고 있다가 이제 큰 사건이 났어야 그 징조를 역추적하는, 일면 이제 설교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확률,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산사태가 혹은 해안 침식이, 즉 이제 해안 침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던 뭐 해운대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동해안의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즉 이제 인간의 활동과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모임, 어떤 지자체의 돈과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기타 이제 바닷가 절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태종대나 아니면은 뭐 여기 제주도에 가시면은 성산 일출봉의 절벽들 반대편에 안 보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제외한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확률적인 지도를 만든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이제 나오고 있는 네 번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그게 이제 우면산사태 나타났듯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타 지역에서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인 관리 지도. 그러니까 이 전국적인, 현재까지는 모든 연구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물론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기타 저희의 주된 관심인 연안 지역에서 이런저런 기후 변화에 의한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앞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자료들을 통합한 관리 방안.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서 저희 주된 연구 사이트가 서해안이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바닷가 절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는 아무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안면도가 요 근래 한 10년 사이에 안면도에 펜션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절벽이죠. 많이 보이는 것, 뷰가 좋은 것은 많이 보이는 것. 즉 아름다운 것은 이제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지역에 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야 현장에서 계속 뛰고 있었지만 이제 당장 그 입주민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볼 때 막상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다 보니 점점 앞마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마당이 내가 임의자 있는 거리까지 오기 전까지 모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인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이제 정책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이게 무너지냐, 방지해달라. 결국은 다시 또 시멘트로 바다 절벽을 쌓아달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5단계 어떤 관리 지도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미 그 단계, 그 전 단계에서 거기에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이용 방법, 어떤 파랑의 에너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 어떤 토지, 바닷가 절벽이 무너지지 않은 토지 피복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겠죠. 제가 지금 이 토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아까 말씀 지리학이다 보니까 좀 약간 사회과학에 가깝습니다. 공학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과 어떤 인문학 사이에 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어떤 연구 비의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작업으로 막대를 박아서 수작업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나마 좀 좋아져서 드론을 이용해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2차원적인 모델을 했었다면 이제서야 이제 3차원적인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무인 항공기들이 가격이 좀 많이 싸지고 분석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신 촬영해서 데이터 처리하는데 뭐 일주일 걸리고, 만약 일주일 돌렸는데 내가 원했던 오차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결국은 이 사회과학도 그런 말이에요. 니들이 뭔데 돈을 기자재를 쓰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사회과학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많은 결과를,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짧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저희 이제 앞으로 이 SK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과제에서도 기타 좀 연구재단에서나 금전적인 증액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런 것들을 서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바닷가, 아까 심리학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바닷가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트라우마를 겪지 않으신 분들도 전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왔다도 그 지역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들이 물론 인위적인 사고와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재해 보고 있으면 그런 서로 연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합동 연구를 할 수 있다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